제가 사실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받고 카이스트를 떠나고 포닥까지 1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이스트를 떠난 기간이 이제 갓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시절일 때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니까 참 민망하기도 한데요. 네, 제 전공 분야는 동력학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해주신 권순익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신수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Computational Aspect in Multidimensional Symbolic Dynamics인데, 동력학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수학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룹을 다루거나, 아니면 매트릭 스페이스를 다루거나, 아니면 반학 스페이스를 다루거나,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대상을 주로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동력학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룹 액션을 주로 다룹니다. 근데 그룹 액션이 주어지면 뭔가 공간이 있고, 공간이 토폴로지컬하든 아니면 그룹 스트럭처가 주어져 있든 공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점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특별한 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를 때 전체 계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점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동력학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래시컬한 동력학계는 보통 1차원, 그러니까 맵이 하나가 있고 그 맵의 이터레이션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플로우가 있고 그 플로우에 대해서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걔네들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이어 디멘저널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어 디멘저널에서는 원디멘저널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함수의 이터레이션이나 아니면 플로우로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동력학과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약간은 좀 수학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좀 전산학 쪽에 가까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이어 디멘저널 동력학계가 실제로 전산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관점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유명한 왕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들을 이렇게 쭉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에다가 각 변에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줘줘도 상관이 없고, 얘네들을 우리가 평면상에서 하나씩 놓고 싶고, 얘네들이 큰 평면 혹은 평면의 작은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 왕타일들을 이렇게 몇 개 적당히 주고, 얘네들이 유한한 구간 혹은 무한한 구간에 연결되어 있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려면 접해 있는 엣지들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연결을 해서 평면을 전부 덮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왕이 처음에 제안한 문제였고, 사실 이 왕은 아주 옛날부터 혹시 이 유한한 부분을 뭔가 왕타일로 덮어서 얘네들을 전체로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즉 피리어딕한 타일링이 있으면 항상 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다. 타일링을 만들 수 있으면 항상 피리어딕 타일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부분을 주어지고 그 조그만 부분을 혹은 전체를, G2 전체를 전부 이 왕타일들로 채울 수가 있으면 그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고, 채울 수가 있으면 그 컨피규레이션이 어드미서블하다, 가능한 컨피규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G2를 전체로 이런 왕타일로 채울 수가 없으면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채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방금 같이 왕타일이 13개로 주어져 있을 때 그 13개로 티피컬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타일링은 아주 운이 좋게 G2 타일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타일을 굉장히 적게 줘봅시다. 타일을 굉장히 적게 주면 당연히 타일 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뭔가 G2를 채우는데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 타일로는 2x2의 스퀘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1,1의 포지션에 있었다. 그러면 이 옆에 있을 수 있는 건 이 타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타일의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색깔이 녹색이니까 이것밖에 있을 수 없고, 그러면 1,2에 있을 수 있는 타일은 이거의 위에 있어야 되고 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타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타일셋이 G2를 덮을 수 있는 타일을 만들 수 없다, 즉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타일이 딱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타일 셋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타일이, 유한계 몇 개의 타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타일로 G2를 전체를 덮을 수 있는지, 즉 디제너레이트가 아닌지, 전체를 덮을 수 없는지, 즉 디제너레이트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타일셋이 주어지면 우리가 최소한 G2를 못 채우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는지는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못 채우는지는 항상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 타일을 당연히 다 채울 수 있고 2,2 타일을 채울 수 있는지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x3, 4x4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은 항상 각각 n에 대해서 n×n 타일링을, 가능한 n×n 컨비네이션을 전부 고려를 해서 타일셋이 주어져 있으면 그 타일셋이 평면 전체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못 채우면, 아, 얘는 평면을 못 채운다. 평면을 채우면 얘가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일셋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딱 G2의 그 n,m이란 포지션에 놔뒀을 때 얘네들이 평면을 전부 못 채우는 이 디제너레이트 한 디제너레이트 타일셋만 전부 모아놓으면 얘네들의 집합은 이 전산학에서 말하는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결과를 알면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가 참이면 답이 나오고, 결과가 참이 아니면 답이 일반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 정말 말 그대로 디제너레이트 타일 세트를 전부 뱉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알고리즘이 yes, no를 전부 판단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온 것들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뒤에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게 약간은 결정 가능성보다는 직관적으로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 결정 가능하면 이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인데 디제너레이트가 아닌 타일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에 나온, 전산학이 처음에 태동될 때 나온 질문이었는데, 이 타일셋이 있으면 그 타일셋이 디제너레이트한지 체크를 할 수 있겠느냐, 즉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 셋인데 얘가 실제로 디사이더블 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디사이더블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줘도 이 알고리즘이 타일셋을 줬을 때 얘는 포인트를 만든다, 얘는 G2 전체를 덮을 수가 없다, 이걸 판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 증명 자체는 굉장히 수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버거의 증명 자체는 좀 콤비네토리한 것도 있고, 뭐 약간은 다이나미컬 시스템 쪽에, 그러니까 그때는 다이나미컬 시스템의 관점으로 보진 않았지만 좀 그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디사이더블인지 언디사이더블인지를 판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최소한 하나라도 덮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카운터블 개의 포인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최소한 하나의 어드미서블 타일링이 있었다. 평면상을 최소한 하나의 타일 종류를 사용해서 하나라도 덮을 수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덮을 수가 있고, 실제로는 컴팩트니스를 사용해서 언카운터블리 매니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능한 타일들을 모아놓는 순간 얘네들은 위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든가 왼쪽 오른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든가 전혀 변함이 없는 스페이스가 되고, 얘는 동력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들은 그냥 수학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게 딱 나왔지만 이걸로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 자체는 이제 동력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일링 스페이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즉 타일이 주어졌을 때 그 타일로 덮는 평면들을 모두 모아놓은 스페이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피리어딕 포인트가 있냐, 혹은 충분히 큰 타일을 덮을 수 있으면 전체를 덮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타일이 가능한 타일로 뭐 n×n 타일이 나왔으면 이 n×n 타일을 n보다 큰 m에 대해서 n×m 타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왕타일 문제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 언디사이더블이다, 그 얘네들을 참이지 것인지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어떤 그 평면상을 어떤 타일들로 전부 덮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물론 언디사이더블이고, 그 다음에 그 로컬 패턴이 있을 때 이 로컬 패턴을 조금 더 큰 글로벌 패턴으로 옮길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undecidable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일로 덮을 수가 있어도 이 타일을 피리어딕하지 않은 타일링으로 덮을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undecidable한 문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링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보던 뭐 교양서적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온 타일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펜로스 타일링이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평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링은 존재하는데 이거를 피리어딕하게, 그래서 X축으로 적당히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고 Y축으로 트랜슬레이션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타일링으로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일링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인 왕타일에 대응하는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 하이어 디멘저널에서 혹은 멀티 디멘저널에서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 혹은 소픽 시프트라고 불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볼릭 다이내믹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정의 자체는 좀 앱스트랙트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왕타일링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타일링의 아주 약간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약간은 전산학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된 Effective Dynamical System입니다. 그래서 Decidability와 Recursive Enumerability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칸토어셋에 대한 적당한 액션을 줄 수가 있고 그 액션을 리스트릭션 시켜서 새로운 스페이스와 그 리스트릭트된 액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이내미컬 시스템 중에 특수한 이 Effective Dynamical System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첫 번째 거는 그 굉장히 트러디셔널한 수학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것과는 좀 별개인 전산학적인 개념이랑 수학적 개념이 좀 믹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다는 게 한 7, 8년 전쯤에 밝혀졌다. 그리고 이쪽으로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핫한 토픽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이어 디멘저널에 관해서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하이어 디멘저널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있다. 원 디멘저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만족하지만 얘네들이 2차원 혹은 3차원 다양체에서의 다이내믹스에서는 다 깨진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들을 시스테마틱하게 접근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타일링의 일반화인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과 그 소픽 시프트를 먼저 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미컬 시스템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룹 액션이 있는 스페이스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가 만약에 메저 스페이스고 그룹 액션이 뭐 메저러블 펑션들이면 우리가 메저 시어리틱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던 이름인 에르고딕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최건호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분야를 연구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 스페이스에다가 스트럭처를 하나만 주진 않고 뭐 토폴로지컬한 거, 디퍼런셔블한 거, 그 다음에 뭐 칸토어셋과 호메오픽한 거 이런 것들 막 많이 줘가지고 새로운 굉장히 많은 스트럭처를 줘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에 그 스트럭처들을 전부 보존하는 그룹 액션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트래디셔널하게는 G나 R, G일 경우에는 함수의 이터레이션, 이 G 액션을 아는 거는 원타임 액션을 아는 거와 동치니까 스페이스 하나가 주어져 있고 맵이 하나가 주어져 있다는 거랑 동치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T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가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R일 때는 역시 미분 방정식 해로 나오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G의 M승 혹은 R의 M승 이런 M디멘저널 액션이나 아니면 얘를 좀 더 확장하는 아메너블 그룹에 대해서 요즘은 보통 이 시스템을 전개를 합니다. 물론 토전이 있어도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베리언트인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인베리언트가 정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거나 혹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베리언트가 되거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약간은 토전이 없는 경우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왕타일과 가장 관련이 큰 대상은 이 심볼릭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X가 굉장히 특이한 애들입니다. X가 제로 디멘저널 스페이스고 토폴로지컬 디멘전이 제로를 가지고 칸토어셋과 호메오픽한데 그 얘네들을 칸토어셋과 호메오픽하니까 정말로 어떤 포인트 택하고 다른 포인트 택하면 얘네들이 그 한참 뭐 왼쪽 오른쪽을 가다 보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성질을 M 디멘전으로 만족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런 다이내미컬 시스템 중에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러스에서의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M/M 인테그럴 매트릭스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R의 M승에서 R의 M으로의 리니어 맵을 인듀스를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레티스를 인티저 레티스로 보내니까 이걸 인티저 레티스로 잘라버리면 그러면 M토로스에서 M토로스로 보내는 엔도모피즘입니다. 그러면 이 M토로스에서 M토로스로 보내는 엔도모피즘이
실제로 오토모피즘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 르벡 메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 중에 약간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하이퍼볼릭 토럴 오토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아주 트러디셔널한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센셜하게 이 하이퍼볼릭 토럴 오토모피즘의 위에 있는 심볼릭 다이내믹스를 연구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성질들이 다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약간 좀 토폴로지컬하게 정의된 스멜의 홀슈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맵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죽 모양이 있으면 이 반죽 모양을 이렇게 쭉 누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쭉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요. 스트레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의 트리비얼한 호메오피즘이 있고, 이 호메오피즘을 내추럴하게 R2에서 R2로의 호메오피즘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을 하면 물론 호메오피즘이긴 하지만 뭐 R2가 컴팩트 스페이스도 아니고 별로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얘가 호메오피즘이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부분에 F를 무한번 반복을 해도 들어가는 애들, F를 마이너스 무한번 해도 마이너스 무한번 이터레이트를 해도 들어간 애들을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좋은 매저들을 갖고, 그래서 다이내미컬 시스템 중에서도 굉장히 계산을 하기가 쉽고 재밌는 성질을 많이 가지는 얘가 되는데, 얘네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특수한 심볼릭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특수한 대상이랑 완전히 호메오픽합니다. 호메오픽하기도 하고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액션으로서도 액션이 아이소모픽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이내믹스를 심볼릭 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예인데, 얘를 좀 원디멘전에서 앱스트릭트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있고, X를 우리가 적당히 부분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X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자취를 살펴봐요. X가 있고, 뭐 TX, T 스퀘어 X, T 큐브 X가 갈 텐데, 이렇게 자취를 생각을 해보면 X라는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만약에 T가 인버터블이면 뭐 뒤쪽으로도 나올 테고, 인버터블이 아니면 한쪽으로는 어떤 파티션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콜리스판던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가능한 자취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이 자취들의 모음은 사실은 심볼릭 다이내믹스에서 다루는 시프트 스페이스라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프트 스페이스를 연구를 하면 얘네들의 성질을 가지고 일반적인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디멘저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액션을 하나만 다뤘는데 C의 M이나 뭐 R의 M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를 M개 생각을 해줘서, 커뮤팅하는 플로우를 M개 생각을 해줘서 걔네들을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물론 문제가 있죠. 여기에 파티션이 지금 있는데 파티션이 하나가 아니라, 좋은 파티션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파티션이어가지고 파티션이 충분히 이 심볼 시퀀스를 분리를 못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프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놔도, 자취들을 모아놔도 얘네들이 일반적 원래 있었던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제대로 근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볼릭 다이내믹스를 연구를 할 때 우선 이렇게 모아놓은 공간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파티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페이스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성질을 거의 대부분 보존하는 파티션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통계물리 쪽에서 제너레이팅 파티션을 잡는 사람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미분 동력학계, 디퍼런시어블 다이내믹스를 하는 사람들이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던 시프트 스페이스를 앱스트릭트하게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왕타일링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파이나이트 셋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줬다고 하고, 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준 A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티피컬한 애들은 전부 말 그대로 GD 어레이에 모든 A의 심볼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걔네들을 이 디디멘저널 레티스에 있는 A 컬러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컬러링은 굉장히 복잡한 애들인데, 뭐 L2 스페이스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인데, 얘네들 하나하나가 포인트인 공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GD 풀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어 디멘저널 심볼릭 다이내믹스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이거 딱 보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카운터블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한 거니까 당연히 티코노프 토폴로지를 가지면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 컴팩트 매트라이어블 스페이스가 됩니다. 매트릭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줄 수가 있고, 뭐, 토폴로지에서 많이 배웠던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주는 매트릭을 그대로 인헤리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택하면은, 임의의 점 하나를 택하면 이 점이 이 시프트 액션을 디파인 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액션은 별다른 건 아니고,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 W번째 코디네이트를 V 플러스 W번째 코디네이트로 보내주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V가 만약에 뭐 X축 방향이었다, Y축 방향의 어떤 벡터였다, 그러면 컬러링을 그냥 그대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액션이 존재하고, 아까 왕타일링에서 존재했던 거와 거의 마찬가지 액션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 액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인 컴팩트 스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그것의 서브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액션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토폴로지컬하게 좋은 성질을 만족을 할 때를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액션에 대해서 전부 클로즈드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폴로지로도 클로즈드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디멘전이 1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아무거나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있으면 뭐 적당히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이렇게 있고, 엣지에도 이름이 있고 버텍스에도 이름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능한 모든 이 패스들의 컬렉션들을 전부 모아봅시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E의 인피니트도, E 계속 2로 가는 포인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렇게 F0 왔다가 2로 몇 번 돌다가 F0 갔다가 2로 몇 번 도는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그 전체 스페이스인 이 A의 G에서 컴팩트 클로즈드 서브셋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시프트 인베리언트니까 서브시프트가 돼서 시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디멘전에서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티피컬하게 나오는 예고, 이러한 시프트 스페이스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 우리가 이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저센시 매트릭스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인테그럴 매트릭스, 난네가티브 인테그럴 매트릭스를 안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거니까, 인테그럴 매트릭스의 특정한 성질을 알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싶다, 혹은 어떤 조건이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아이겐밸류 셋으로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시프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복잡한 증명이긴 한데, 이런 간단한 이그젠플이 있고,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왕타일들, 타일들이 몇 개 주어져 있고, 그 타일들로 G2 레티스를 전부 덮을 수 있는 얘네들을 전부 모아놓은 애들, 걔네들도 서브시프트가 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혹은 위아래로 옮긴다고 해서 그 덮었던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클로즈드고 쉽게 컴팩트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컨피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G2 레티스를 전부 덮는 애들이다, 전부 덮는 타일링 컬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줄여봅시다. G2 전체를 덮지 말고 적당한 부분, E를 잡아서 그 E를 덮는 가능한 모든 모형들을 우리가 이 파이나이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특수한 파이나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XF라는 셋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XF라는 셋들은 아까 그 풀시프트에서 나왔던 모든 A 컬러링들의 모임인데, 그 A 컬러링의 어떤 부분을 봐도 방금 여기서 우리가 스페시파이를 시켜놨던 파이나이트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애들이 안 나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애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들을 뺐다라는 얘기들이 오픈 세트를 하나씩 뺐다라는 것과 사실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 클로즈드고 인베리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떤 서브 시스템을 가져와도, 어떤 클로즈드 인베리언트 셋을 가져와도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디멘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이어 디멘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프트 스페이스를 가져왔다, 혹은 일반적인 그 컬러링들로 이루어져 있는 스페이스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항상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물론 F는 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F1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F2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유한한 집합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걔를 Shift of Finite Type 혹은 SFT라고도 부릅니다. 뭐 SFT가 뜻하는 게 많지만 우리는 이제 Shift of Finite Type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테이셔널한 관점에서도 봐도 그렇고,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이 SFT랑 왕타일이 주어졌을 때
그 왕탕으로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들은 사실 완전히 똑같습니다. Shift of Finite Type이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그룹 액션이 주어져 있는데 그 그룹 액션을 아이소모피즘으로 바꿔놓으면 항상 이러한 왕타일들의 컬렉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FT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머릿속에서 왕타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앱스트랙트하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미컬 시스템 혹은 동력학계를 얘기를 하면 항상 액션이 서로 같은지 스페이스들이 서로 같은지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 맵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그룹에서는 호메오모피즘이 그런 대상이고 토폴로지에서는 컨티뉴어스 맵이 그런 대상이듯이 이 시프트 스페이스들 사이에서의 맵은 코드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맵이면서 그룹 액션들을 전부 보존하는 애들을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뭐 코드가 만약에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이면서 호메오피즘이면 그러면 두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이센셜하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투맵이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원투맵의 이미지보다 좀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SFT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동력학계에서 말하는 맵들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소픽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프트 스페이스의 클래스가 있는데 딱 두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이고 하나는 소픽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왕타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왕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동력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심볼릭 다이내믹스의 시작 자체는 아주 예전에 막 1900년대 초반부터 뭐 네거티브 커비처를 갖는 geodesic 플로우 같은 거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실제로 SFT라는 개념 자체는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60년대 넘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소픽 시프트와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은 토폴로지컬하게는 혹은 그룹 액션을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SFT가 당연히 아이덴티티 맵이 코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픽 시프트 안에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메저를 주는 순간 얘네들은 사실 메저 시어리틱하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저 시어리틱하게는 좀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픽 시프트가 좀 좋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네들이 항상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 항상 여기서 말하는 이 디제너레이트는 약간 다른데 항상 요 한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무지무지 복잡하다. 정말로 그 포인트가 초반에는 비슷해도 한참 이터레이트 하다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포인트들을 너무너무 많이 언카운터블리 많이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픽 시프트들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동력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인베런트들로 거의 다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소픽 시프트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좋은 메저를 가진다. 근데 그 메저라는 게 뭐 이 정의 자체는 동력학계를 그러니까 동력학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그 동력학계가 일반적으로 있고 거기에 뭐 토폴로지컬한 구조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 토폴로지에서 메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메저를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메저를 항상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엔트로피라는 거는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이나 혹은 좀 더 일반화된 소픽 시프트에서 굉장히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그 어저슨시 매트릭스나 아니면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나오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얘네들의 스펙트럴 레디우스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스펙트럴 레디우스를 찾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선형대수의 문제니까. 그래서 원디멘전에서는 이것 말고도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언제 두 개의 시프트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픽한지 언제 하나가 다른 것에 그 팩터도 되는지 아니면 언제 그 조그만 부분에서 정의된 코드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아이소모피즘이나 팩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전부 하이어 디멘전으로 가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피리오딕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이나 그 소픽 시프트는 포인트가 유한계가 아니면 좀 좋은 조건을 만족하면 포인트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피리오딕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덴스하게 피리오딕 포인트가 많은데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어틱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케이어틱하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예 중에 하나로 카디널리티가 무한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미니멀이고 어떤 포인트를 골라도 그 포인트의 오빗 클로저가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제로이면서도 뭐 케이어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진 원디멘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거의 시스템의 성질을 대부분 캡처하는 메저를 꼭 하나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의 경우에도 엔트로피가 계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을 주면 엔트로피를 내는 펑션이 디사이더블이냐? 라고 물어보면 디사이더블 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어 디멘셔널에서는 이런저런 성질들이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들을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undecidable problem들, 뭐 대부분의 하이어 디멘셔널에서 왕타일링에 관련된 문제들이 결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이것 말고도 정말 수십 가지가 많은데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이어 디멘셔널에서는 undecidability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컴퓨터빌리티라는 관점을 봐서 undecidability를 약간 더 낮춰보면,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산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 혹은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들을 이 계산 가능하다 혹은 컴퓨터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인풋 n이 있을 때 그 인풋 n에 대해서 이 인풋 n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함수가 계산 가능하다, 혹은 이 n이 있으면 이 n이 s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집합이, n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계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라는 것 자체는, 혹은 함수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Theory of Computation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전체 집합에서 정의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n에 대해서는 한참 가다가 멈춰도 되고, 뭐 안 멈춰도 되고, 결과가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학부 1학년 때 코딩 같은 거 하다 보면 무한루프 많이 돌고, 네, 이러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디사이더블이랑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던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아래에 있는 개념이 위에 있는 개념의 아주 작은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들어가면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것, 혹은 최소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건지를 알려주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만약에 n이 S 안에 들어가면 n을 넣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언젠가는 멈춰요. 그리고 n이 만약에 S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 집합을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 가능보다 아주 약간 더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 정말 알고리즘이 있어서 n이 S에 들어갈 때 이 멈추는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러면 방금 정의했던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을 살펴봅시다. 이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을 왕타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유한개의 타일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타일 집합으로 레티스를 쭉 채울 때 G2를 전부 덮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전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왕타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글로벌리 어드미서블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당히 n by n을 그냥 아무렇게나 채우는데, 연결이 되든 말든 아무렇게나 채우는데, 얘네들이 전체 G2의 레티스에 있는 포인트로 확장이 안 된 애들을 전부 모아놓습니다. 애들을. 물론 당연히 서로 여기에 타일이 하나 있고 타일이 하나 있고 색깔이 두 개가 붙은 것들은 당연히 얘에 들어갈 텐데, 유한 집합에 얘네들은 로컬리 어드미서블인데 글로벌 어드미서블이 아닌 것들도 L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을 판별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L들을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디사이더블은 아니지만, 아까 왕의 문제를 버거가 디사이더블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디사이더블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W라는 주어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패턴이 만약에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블락에서 색깔이 안 맞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확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블락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크기를 전후좌우로 하나씩 확장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해 봅니다. 그러면 왕타일의 개수는 유한하니까 당연히 뭐 n by n 타일이 있었다. 그러면 n by n 플러스 1 타일 중에 주어진 n by n 타일을 서브 타일로 갖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전부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2, n+3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언젠가 멈추면 절대로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안 멈추고 끝까지 가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of finite type이 정의 자체는 그냥 완전히 다이내미컬한 정의고, 특별히 원디멘셔널에서는 정말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 하이어 디멘셔널에서도 이게 그렇지만 그렇게 트리비얼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튜링 머신인데, 뭐 튜링 머신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shift of finite type으로 정의가 된 거는 알고리즘ik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hift of finite type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중에서 전체로 익스텐드 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얘네들을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고, 당연히 소픽 시프트도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조그만 대선은 덮을 수 있지만 전체로는 덮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모아놓으면 리커시블 이누머러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픽 시프트 같은 경우는 원디멘셔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원래는 수학자들만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한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제 오토마타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소픽 시프트가 아까 shift of finite type의 팩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적당히 잘 바꾸면 그래프에다가 레이블링을 준 거랑 똑같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에다가 레이블링을 주면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픽 시프트에서 나오는 대상들은 대부분 다 오토마타에서 나오는 레귤러 랭귀지와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뭐 여튼 그래서 원디멘셔널에서는 그렇긴 한데 하이어 디멘셔널에서는 그런 것들이 역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F라는 파이나이트 컨피규레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얘네들 중에서 이 컨피규레이션에 안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을 우리가 서브시프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하게 F들이 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F의 컬렉션이 있었다. 그럼 이 F의 컬렉션을 모든 GD의 집합들을 전부 모아놓고 여기에서 카운터블 세트를 골라놓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N과 원투원 콜레스판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합이 FN들의 집합들이 주어졌을 때 얘도 디사이더블이다. 혹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이다. 리커시브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가능한 GD에서 나오는 모든 파이나이트 컨피규레이션들을 모아놓고 그 카운터블 셋의 서브셋으로 잡음으로써. 네, 그래서 이 F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하다를 앞에서와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n을 주면 fn을 뱉어내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f를 리커시블 이누머러블이라고 하고, f가 리커시블 이누머러블 셋일 때 우리가 x를 이펙티브 서브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원디멘셔널에서는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디멘셔널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거의 다 이펙티브가 돼요. 왜냐? 쉬우니까. 근데 하이어 디멘셔널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던 shift of finite type, 왕타일 같은 경우도 왕타일로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를, 왕타일로 만들어 놓은 어드미서블 타일링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들은 이펙티브 서브시프트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자체는 이펙티브 서브시프트가 되는데, 걔네들의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하면 그것들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이펙티브 서브시프트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어 디멘셔널로 올라가면 SFT나 혹은 얘의 팩터인 소픽 시프트는 이펙티브 서브시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디멘셔널에서는 혹은 우리가 트래디셔널하게 클래시컬 다이내믹스를 다룰 때는 심볼릭 다이내믹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스페이스가 있고 스페이스를 파티션으로 나누고 그 파티션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이 어떤 자치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싶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냥 유한한 집합의 카운터블 프로덕트만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끝납니다. 근데 이 하이어 디멘셔널에서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베이스 스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스페이스가 칸토 셋인 쉬프트 액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는 K가, 아까는 K가 유한한 집합이었지만 이때는 K가 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K의 디승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당연히 컴팩트 매트라이저블 스페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생겨있는 것들에 클로즈 두면서 역시 모든 방향의 시프트의 인베리언트한 세트를 우리가 칸토어 서브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칸토어 서브시프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원디멘셔널 다이내믹스를 생각을 하다 보면 거의 안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아주 아주 좀 특이한 예제들을 만들기 전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 얘네들은 서브 시스템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고, 우리가 이 칸토어 서브 시프트가 이펙티브하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칸토어 서브셋의 부분 집합인 CN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 X들이 CN이 안 나오는 것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이 CN들을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하게 찾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펙티브 서브 시프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 베이스 스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걸 빼고는 앞에 있었던 하이어 디멘셔널 시프트 오브 파이어 타입이나 소피 시프트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펙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펙티브 서브 시프트거나 이펙티브 칸토어 서브 시프트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GD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있으면, 그래서 T가 정말 그룹이고 GD 액션에 의해서 나오는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의, 혹은 X에서 X로 가는 호메오피즘들의 집합일 때 우리가 서브 그룹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서브 그룹 액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얘도 액션이고, 만약에 H가 퓨어 레티스면,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포인트가 없는 레티스가 되면은,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D 디멘셔널보다 좀 더 작은 GK 다이내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얘를 서브 액션이라고 놓는데, 보통은 간단한 경우인 GK에다가 나머지 액션들은 없는 경우로, 아예 죽어버린 경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인 이 하이어 디멘셔널 풀 투 시프트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중에서는, 얘네들은 정말 G2 어레이에 0이나 1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을 전부 모아놓은 애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버티컬 라인들이 전부 콘스탄트인 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홀라이즌틀 액션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고, 그 집합에서는 이 G 액션이 정의가 됩니다. 뭐 액션을 리스트릭트하고 그 스페이스를 리스트릭션하고 액션을 리스트릭트해서 서브 액션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브 액션을 만들면 얘네들은 그냥 바로 위아래로는 특별히 더 이상 나오는 심볼들이 없으니까 원디멘셔널 풀 시프트와 아이소모픽하다. 그 그룹으로서도 메저로서도 토포로지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관점에서 전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 그 GD 이펙티브 칸토어 서브 시프트가 있을 때 이거에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자체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펙티브 서브 시프트가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오브 파이어 타입이나 소픽 시프트는 그 액션을 리스트릭트 하면은 자기 자신 꼴이 절대 안 나오는데, 이펙티브 시스템은 리스트릭트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이어 디멘전에서 티피컬한 포인트를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 티피컬한 포인트를 액션을 리스트릭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X축으로만 액션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베이스 스페이스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는 이렇게 유한계의 점들이 아닌 이런 카운터셋의 일반적인 서브 엘리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베이스 스페이스가 칸토어셋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파이나이트 셋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의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한다고 해도 서브 액션의 베이스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의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픽 시프트의 소픽 시프트의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이펙티브 서브 시프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픽 시프트는 서브 액션을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이 절대로 안 나오고, 얘네들은 뭐 칸토어 서브 시스템이 나오기도 하지만 칸토어 서브 시스템에서 서브 시프트 오브 파이어 타입이나 소픽 시프트에 대응하는 것들이 절대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펙티브 시스템이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간단한 증명인데, 근데 사실 반대로 이무에 칸토어 셋으로 만들어진 이펙티브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디멘전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하이어 디멘전을해서 이 소픽 시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걔의 서브 액션이 우리가 처음에 내놨던 이펙티브 시스템과 같게 메저시르틱하게 혹은 토폴로지컬하게 전부 같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심볼릭 다이내믹스, 하이어 디멘셔널 심볼릭 다이내믹스의 사실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뭐 어떤 원디멘셔널 세팅에서 만족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클래스들이 있다. 아니면
하이어 디멘전에서의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들 혹은 소픽 시프트들의 클래스를 있고 얘네들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성질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가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런 사실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 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제너럴하고 이 컨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하이어 디멘전을 간단한 하이어 디멘전al 클래스인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는 컴퓨터블하지 않다, 즉 디사이더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리커시블리 이누머러블 넘버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알고리즘으로 정확히 근사를 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리미트로 나타낼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역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점점 확장이 돼서 이펙티브 시스템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디멘전을 하나만 올려도 소픽 시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 하이어 디멘전을 광타일링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서 개의 서브 액션으로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스를 전부 리얼라이즈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쪽 방면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는 그래서 소픽 시프트가 있으면 그 서브 시스템은 이펙티브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서브 시프트도 시프트 오브 파이나이트 타입도 소픽 시프트의 서브 클래스니까 리스트릭션을 시키면 서브 액션은 이펙티브 시스템이 나올 텐데 이 이펙티브 서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어떤 이펙티브 시스템이 SFT의 서브 액션으로 리얼라이즈가 될 것이냐가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근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증명을 놓고 이런저런 후속 연구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있고 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